안녕하세요 친구들, 원진쌤입니다. 네, 이번에는 기말고사를 맞아서 한번 같이 기말고사 계획을 어떻게 세우면 좋을까에 대해서 조금 얘기해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제가 중학교 때 공부를 했던 게 정말 한참 전이기는 한데 제가 어떻게 공부를 했었는지를 조금 알려드리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기는 합니다. 그래서 기억을 되짚어서 사실 공부하는 게 그렇게 고등학교라고 중학교라고 대학교라고 크게는 다르지는 않으니까 함께 어떻게 하면 좋은지 제 노하우를 조금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먼저 저는 투두리스트를 요 정도 수학 공부해서 수학입니다. 수학 한정이에요. 이거를 어떻게 하면 좋을지에 대해서 조금 적어봤어요.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첫 번째 나와 있는 놀 계획을 세우는 겁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라고 물어보신다면 시험 기간이 정말 항상 힘들어요. 제가 시험 기간을 진짜 학교를 몇 년 다녔냐? 초등학교 일단 초중고만 해도 12년이잖아요. 중간기말 치면은 시험 기간이라고 할 만한 것만 한 48번 정도 되고 뭐 그래요. 그러니까 그거를 하나하나가 다 힘들어요. 48번을 하고 50번을 넘게 시험 기간을 겪어도 이게 항상 즐겁지가 않아. 항상 너무 힘들어. 그래서 이걸 버텨낼 수 있는 타겟책이 꼭 필요해요. 시험 기간에 이걸 그래. 그래도 이것만 끝나면 이라고 하면서 행복 회로를 돌릴 수 있는 그 썸띵이 필요합니다. 그게 바로 뭐다? 놀 계획을 세우는 거다. 놀 계획을 꼭 세우셔야 합니다. 놀 계획을 세우는 거는 여기 이전에 충분히 세우시면 되겠죠? 여기 이 타임라인에 들어가기 전에. 그러니까 이게 조금 진짜 사람이 동기부여라는 게 정말 중요해요. 그래가지고 놀 계획을 세우는 게 이제 그래 시험을 잘 치면 이 시험만 끝나면 나는 자유다. 나는 이걸 하고 놀 거다. 나는 뭐 놀이공원에 갈 거다. 아니면 나는 뭐 하루 종일 누워서 뒹굴 거다. 라는 식의 그런 계획을 세워둬야지 그게 목표가 생겨가지고 좀 열심히 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됩니다. 그래서 놀 계획을 조금 빡세게 세워두시는 걸 추천을 드릴게요. 그렇다고 시험 기간 내내 놀 계획만 세우는 건 아니고 이걸 하나 딱 잡아놓으면 된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기말고사 기간이 보통 여기 6월 말, 7월 초 혹은 7월 2주까지 가는 것 같은데 만약에 중간고사 기간이 기말고사 기간이 여기에 있으면은 이거 달력을 한 주씩 미루면 되겠죠? 그래서 요때 동안 놀 거잖아요. 솔직히 시험 끝나고 한 일주일 정도는 빡세게 놀아줘야지 노는 기간이잖아요. 그러면 이거에 대한 계획이 필요합니다. 계획적으로 놀 거야? 그러니까 뭘 먹을지, 뭘 할지, 뭘 살지, 어디에 갈지 같은 거를 생각을 좀 해두시면은 요 시험 끝나고의 이 한 주간이 아주 행복하게 느껴질 수 있다. 요것만 보고 열심히 달려갈 수 있다. 라는 겁니다. 놀기. 노세요. 기말 끝나고는 노세요. 네, 이렇게 하고 놀 계획을 일단 다 세웠으면 이제 좀 어느 정도 의욕 충전이 됐죠. 그래 시험 놀려면 시험 공부 열심히 해야지 하면서 의욕 충전이 됐을 겁니다. 그러면 이제 뭘 해라? 시험 계획을 세워보자. 이제서야 한번 세워보는 겁니다. 이렇게 좀 타임라인 같은 거 딱 그려놓고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저는 살짝 평소에 공부하는 거 빼면은 시험 기간이라고 준비를 한 건 한 2주 정도 잡았어요. 사실 벼락치기라고 하면은 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일단 평소에 어느 정도 공부를 한다는 가정하에 저렇게 잡았습니다. 그 평소에 공부를 한다는 게 하루에 막 10시간씩 빡공 이런 게 아니라 그냥 수업 때 내용 배움 조금 한 번씩 더 돌아본다. 문제에 조금씩 깔짝거린다. 한 그 정도를 하고 살짝 저는 벼락치기파여서 그런지 한 2주 정도 잡았어요. 물론 필요하면 더 잡으셔도 됩니다. 사람에 따라서. 근데 2주 이하로 잡으면 조금 빡셀 거예요. 왜냐면은 과목 자체가 좀 많기 때문에 사실 수학 하나만 공부한다고 하면 2주 잡으면 널널하거든요. 근데 과목 자체가 너무 많기 때문에 2주로서는 조금 부족할 수도 있어요. 근데 뭐 그건 개인 차에 따라서 개인 성향에 따라서 조금 조절을 하시면 되고 저는 수학에 대한 부분을 한 2주 정도의 그런 타임라인으로 한번 찾아볼게요. 이게 참 대학교랑
중고등학교랑 그 시험 기간, 시험 자체가 좀 다른 점이 일단 중학교랑 고등학교는 조금 그게 있잖아요. 과목 수 자체가 엄청 많잖아요. 막 10몇 과목씩 시험을 치고 하루에 막 3과목, 2과목, 3과목, 많게는 뭐 몇 과목씩 뭐 1, 2, 3, 4, 5, 7교시 막 시험을 치고 그러잖아요. 근데 대학교에서는 그러지를 않아요. 진짜 하루에 한 과목, 많이 치면 2과목, 3과목을 치는 순간 나는 이 나라는 죽었다 살짝 생각하는 그런 느낌이고, 과목도 한 학기에 많이 들어봤자 한 7개? 보통 6개, 5개 정도 들어요. 그래서 시험 과목 자체가 많은 편은 아니에요. 근데 내용이 엄청 방대하고, 그 중고등학교 내용은 되게 한 1년 배우고 쌓이고 쌓이잖아요. 살짝 대학교는 조금 그것보다는 살짝 비약이 커요. 이거 배우다가 전혀 새로운 내용을 배우기도 하고, 요거 배우고 완전 비약 이렇게 배우기도 하고, 오히려 이 커리큘럼이 뒤집히기도 해요. 그래서 뭔가 이게 좀 수업 자체가 다이내믹하고 교수님들이 진도를 좀 빠르게 나가시는 편이기 때문에 좀 공부해야 할 양이 방대하기도 하고, 그래서 참 공부를 하기가 힘들어요. 뭔가 좀 딱 체계적으로 잡혀있고 막 문제집도 잘 나오고 이런 게 아니라서 조금 그런데, 네. 확실히 중고등학교 때가 공부하고 시험 공부하기는 확실히 좋긴 하더라고요. 문제집도 서점 가면 참 잘 나와있고 그런 게 있었어요. 그래서 대학교 오면은 시험 기간이 좀 내 맘대로 되지는 않는다. 일주일, 2주일이 시험 기간이고, 하루에 하나 치면 좋은 거고 2개 치면은 너무하고, 이틀 연속으로 시험을 치면 죽을 것 같고 살짝 그렇습니다. 하지만 중학교 때는 기말고사 기간을 딱 정해두고 하루에 몇 과목씩 치죠. 그러니까 계획을 탄탄하게 세우기가 괜찮다 이 말입니다. 저는 대학교 가서 한 전공은 3일 전에 공부하고 뭐 이런 게 너무 돼버려가지고 큰일이 났어요. 사실 저도 시험 기간이라서. 네, 그래서 시험 계획을 세울 겁니다. 시험 계획에서 할 거는 이렇게 크게 4가지 정도로 잡았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 개념을 정리하는 겁니다. 개념을 잡는 게 정말 계속 개념이 중요하다고 얘기를 해왔어요. 개념이 정말 중요합니다. 그래서 시험 공부에 앞서서 개념을 한 번 더 탄탄하게 잡고 가자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개념 원리 같은 걸 사용해서 개념서를 이용해서 개념, 내가 일단 한 번 쭉 읽고 모르는 내용은 다시 공부하고, 이런 나의 빈틈을 채워넣는 시간이에요. 이거는 한 이틀 정도면 사실 충분할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개념을 확실히 정리를 합니다. 물론 이렇게 정리를 해놨는데도 문제를 풀다가 이거 뭐였지? 라고 헷갈리는 게 있으면 바로바로 돌아가서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는 주요 유형의 문제를 푸는 겁니다. 시험에 나올 만한 혹은 중요하게 다루고 있는 주로 RPM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데서 다루고 있는 유형의 문제들을 열심히 풀어보는 겁니다. 이건 조금 그냥 열심히 좀 많이 푸는 그런 과정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거 요 정도까지 풀어봐도 괜찮을 것 같아요. 조금 안 예쁘네요. 이렇게까지 문제를 풉시다. 주요 유형 풀이. 여기는 개념 정리 하고 여기는 주요 유형의 문제를 풀이를 합시다. 그 다음에는 뭐가 남았느냐? 자주 틀리는 문제를 체크해야 돼요. 이게 중요한 게 뭐냐면은 이 주요 유형의 문제를 많이 푼다고 해도 사실 틀리는 거 계속 틀리고 모르는 거 계속 모르거든요. 이게 진짜 문제 많이 풀어놓고 내가 뭘 틀렸는지를 오답노트를 하던가 아니면 좀 그냥 문제만 따로 모아두던가 해서 내가 뭘 틀렸는지를 확인해보면 진짜 비슷한 거 틀려요. 비슷한 거 맨날 틀리고 똑같은 거 맨날 틀리고 모르는 거 맨날 몰라요. 그러니까 좀 공부를 덜 하고 효율적으로 하려면 내가 아는 거는 굳이 다시 할 필요가 없잖아요. 내가 맨날 맞추는 문제는 뭐하러 다시 봐.
내가 맨날 틀리고 맨날 모르는 문제를 다시 봐야 할 거 아니에요. 그거를 정리를 하고 체크를 하고 다시 풀어보고 모르는 내용을 보충하는 기간이 필요합니다. 네, 한 3일? 네, 뭐 이 정도 하면 되겠네요. 아니다, 하루 더 하자. 사실 이게 제일 중요해요. 그러니까 이때는 뭘 해야 되냐면 문제를 푸는데 어떤 거를 중점적으로 푸는가. 그러니까 요 위에 주요 유형 문제를 풀 때는 일단 전반적으로 푸는 거고, 이제 여기에서 어느 정도 문제를 풀어놨으면 이제 여기에서 이 내가 풀어놓은 문제를 보고 모르는 문제, 자주 틀리는 문제를 파악하고 이거를 집중적으로 공부를 해야 됩니다. 이게 진짜 효율성을 끌어올리는 끝판왕이에요. 이것들을 다 이 기말고사까지 이 2주를 통째로 수학에 바치라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 한 4일 동안 내가 풀어놨던 문제들 보고 이 전주나 혹은 그 전에 내가 평소에 공부를 하면서 풀어놨던 문제들을 쭉쭉 보면서, 평소에 오답 노트를 하면 훨씬 편하겠죠? 그런 걸 보면서 모르는 문제, 자주 틀리는 문제를 다시 풀어보고 답지도 좀 외워보고 개념도 다시 보고 하면서 확실하게 익히고 내가 이거를 확실히 맞을 때까지 계속 공부를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원래 알고 있던 부분은 놔두고 나의 약점 부분을 탄탄하게 채우는 거죠. 그러면은 이제 다 채워놨다. 그러면 마지막이 뭐가 되겠느냐? 실전 연습이죠. 이 마지막 시험 전에 여기까지는 뭘 해라? 실전. 그러니까 요거 시간을 재면서 모의고사 같은 걸 푸는 겁니다. 시험을 치는데 진짜 공부를 잘하는 친구가 있어요. 뭔가 진짜 꼼꼼하고 정말 잘 풀어. 틀리지도 잘 않아. 근데 그런 친구들이 신경을 써야 될 게 뭐냐면 문제풀이 속도를 빠르게 만드는 겁니다. 이게 좀 내가 잘 푼다고 해서 빨리 푸는 거랑은 좀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잘 푸는 거는 살짝 뭐 머리가 좋고 그러니까 뭐 그런 게 있다면은 빨리 푸는 거는 진짜 내 손이 익어야 돼요. 머리가 빨리 돌아가는 것도 있겠지만 처음 보는 문제를 빨리빨리 풀어낼 수 있는 능력이라는 건 진짜 손으로 풀고 계속 해보는 수밖에 없거든요. 많이 풀어봐야지 속도가 느는 거니까. 그래서 이 전에는 이제 뭐 앞에 뭐 내가 뭘 모르는 줄 알았고 그것도 다 채워 넣었어. 이제 모의고사 같은 거, 뭐 기출문제, 아니면 뭐 족보, 사설 모의고사, 아니면 하다못해 뭐 다른 문제집에 있는 문제 몇 개, 시험 치는 만큼 30개면 30개 이렇게 딱 모아가지고 그거를 시험 시간만큼 딱 재요. 한 45분. 막 이거 딱 재놓고 한 5분 빼도 괜찮아. 40분 딱 타이머 맞춰놓고 막 풉니다. 그래서 이게 이 타이머 안에 못 풀면은 그거는 틀린 문제로 치는 거죠. 그렇게 해가지고 내 시간 안에 문제를 풀 수 있도록 하는 연습을 해야 됩니다. 문제풀이 속도를 높이는 게 진짜 좋아요. 그래야지 똑같이 풀어도 한 번 더 볼 수 있고 내가 모르는 실수를 잡아낼 수 있기 때문에 일단 빨리 푸는 연습을 이때 많이 한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놓고 이제 기말고사 기간에 기말고사 치고 그 다음에 놀면 되겠죠. 뭐 이 기말고사 기간에는 좀 그게 있으니까 이제 다른 공부들도 해야 되고 확실히 요건 그게 있겠죠. 이날 시험 치는 건 요날 공부해야 되고 이날 시험 치는 건 요날 공부해야 되고 하는 거 있으니까 여기에서는 이제 공부한 거에 따라서 알아서 가감을 해가면서 공부를 해 나가시면 되시겠습니다. 그렇다고 여기에서 조금 봐야 될 건 여기에서 개념 정리를 해놨으니까 난 이제 2주 동안 개념은 안 본다 라고 하면은 조금 헷갈릴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틈틈이 문제 요런 기간에 개념도 다시 한번 내가 모르는 부분만 따로 정리를 해주자. 굳이 아는 부분은 다시 볼 필요 없어요. 살짝 그렇게 해주면 좀 좋겠다 라는 내용 말씀드리면서 이제 제가 할 강의의 내용으로 강의가 어떻게 진행될지로 살짝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할 강의는 문제풀이에요. 살짝 어디에 속하느냐 라고 한다면 이 부분에 속할 거예요. 이 부분
부분에 속하는 내용이 될 겁니다. 주요 유형의 문제를 풀어보는 거. 이게 일단 이 뒤에 것들이 되려면은, 이 뒤에 것들이 진행이 되려면은 기본적으로 내가 풀어본 문제 데이터베이스가 많아야 돼요. 내가 많이 풀어보고 했어야지 이제 내가 뭘 모르는지 알고 이제 속도도 붙지. 그러니까 이거에 대해서 할 겁니다. 이 유형을 확실히 파악하고 이제 여기에서 좀 잘 해놓으면 요 나머지 기간이 좀 편해지겠죠. 그러니까 이때 주요 유형 문제풀이 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저랑 같이 할게. 그래서 1강 2차 방정식의 풀이에서 제가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거 내신 문제 같은데 많이 나오는 문제를 조금 유형을 뽑아가지고 8개씩 혹은 10개씩 모아놨어요. 그래서 그것들을 같이 한번 풀어볼 겁니다. 이 두 번째 강의는 2차 방정식의 활용, 세 번째는 2차 함수와 그 그래프, 네 번째는 2차 함수 y는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의 그래프, 이렇게 4개를 각각을 좀 유형별로 괜찮은 문제들을 뽑아서 같이 한번 풀어볼 거고, 그러면서 그 중간중간에 관련된 개념 좀 설명하고 문제를 풀 때 좀 좋은 팁들도 드리면서 한번 볼 거고요. 마지막으로는 이거의 핵심 내용을 한 번에 정리를 해드리는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 할 때, 이런 거에서 자주 틀리는, 잘 모르는 내용에 대해서 한번 전반적으로 정리를 하는 강의가 마지막으로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렇게 저와 함께 기말고사 준비 깔끔하게 하시면 되시겠습니다. 그래서 준비해서 이렇게 기말고사 계획 세우는 데서 제일 중요한 게 뭐다? 놀 계획 세우기. 진짜 동기부여가 진짜 중요하기 때문에 놀 계획을 빡세게 세워놓고 이제부터 차근차근 공부를 해나가시면 되겠다라는 말씀 드리면서 영상 마치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기말고사 준비 열심히 같이 해보도록 합시다. 우리 모두 화이팅! 그럼 강의 영상에서 봐요. 안녕!